네, 대표 리스크.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간의 신경전이 아주 뜨겁습니다. 아까 네. 영상에서도 그게 다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우리 이현정 의원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 두 사람의 신경전 글쎄요. 예. 참 저도 오랫동안 네. 정치권을 봐왔지만 참 이런 모습은 참 저도 참 어색하고 좀 새로운 모습이네요. 네. 뭐 두 분 다 30대에 이제 지금 당 대표와 최고위원인데 그 배현진 의원이 2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와 최고위원이 돼서 저런 모습을 사실은 집권당의 어떤 면에서 여당의 어떤 최고위원, 최고 결정권 자리에서 저런 모습 보인다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참 한숨밖에 안 나오실 것 같아요. 한숨밖에 안 솔직히 나온다.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지금 뭐 대통령은 현일 지금 뭐 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뭔가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그걸 뒷받침해줄 여당이 매일같이 저 문제로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저렇게 대표가 악수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지금 조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는요, 정치인들이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그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싫어도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게 정치인이에요. 우리가 역대 유명한 정치인들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유머로 정말 적이라도 그 어떤 면에서 유머 한 방으로 적을 갖다 제압을 하고 네. 또 정말 싫더라도 가서 웃을 수 있는 그게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나 뒤에 생각은 다르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 모습 보면 그냥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드라마 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과연 이 모습이 본인들은 솔직히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사태가 이전에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두 사람 누구도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앞에. 많은 국민들이 이게 불편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이렇게 불편한 모습을 연출해 놓고도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 한마디 끊임없이 상대방을 싸우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의 현 주소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여당 지도부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지지자가 질문을 던지자 네. 홍 당선인 짧은 답변을 남겼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좀 최진봉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짧은 답변을 뭐라고 남긴 건데요? 아, 밑에 네. 놀고 있네. 아니 저는 이제 시장이죠. 홍 시장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볼 땐 저렇게 느껴요. 아니 저기 대표하고 최고위원이 다 언론사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감정을 다 노출하는 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네. 저는 저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정말 실망하고 상당히 불쾌하셨을 거예요.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더라도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네. 저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감정이 전혀 컨트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모습이 나오면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 지도부가 정말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의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도 대표잖아요. 대표면 아무리 감정이 있더라도 저 자리에서는 악수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 비판할 수도 있고 뭐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렇게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거 저게 지난번에는 또 말 가지고 막 그러던 이제는 행동까지 저렇게 옮겨지잖아요. 네. 또 배현진 최고원도 오면서 또 어깨를 툭 치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을 볼 때는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집권 여당이 정말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유가도 상승세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 방안 잘 낼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보여주는 모습이 결국 저렇게 감정 싸움이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저는 두 사람 다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 앞에. 두 분 다 사과해야 된다. 예, 박상규 의원. 예. 초등학교에서도 저런 일은 흔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눈살 찌푸려지다 못해 실소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정확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해야 되겠지만 저는 저 장면이 계속 여러 방송을 통해서 나갈 때마다 한 1%씩 지지율이 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경제는 미중유의 지금 위기 상황을 맞고 있고 이미 진입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우리 이미 진입을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렵고 백척간도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 대구시장까지도 나서서 놀고 있네. 이게 정말 보면
무슨 유튜브 코미디 채널도 아니고 말이죠. 네. 너무 저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거기다가 그 뭐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냐, 이것은 사실 그 굉장히 비속어에 속하는 건데 서로가 삿대질을 하는 모습이 이제는 웃음기를 지나서 짜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짜증을 유발하고 네. 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좀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하버드 출신인 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디코이. 예. 디코이가 좀 사실 배현진 그 최고위원을 지칭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예. 있는데 이 디코이가 오리입니다. 오리. 그러니까요. 사냥용 목재오리. 옛날에 인디언들이 한 2000년부터 쓰던 건데 네. 본인이 오리로 비유됐다는 것을 배현진 최고 정도가 모를 리가 없어요. 굉장히 또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어떤 또 그 대응을 내놓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지켜보는 적어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 것인가. 네, 알겠습니다. 정말 최고위원회의가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저 가운데 앉아 있는 권성동 대표 또 저 옆에 있는 정미경 최고위원들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불안해서 우리가 다 못 살 지경이다. 이게 도대체 네.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회 회의 모습. 지금 나가니까 어디가 지금 이렇게 부른다는 장면 아닙니까? 외울 정도가 됐어요. 이 국민들이 이제 저 대사를. 이건 네. 말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뭐 이제 성접대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 징계 여부가 다음 달 7일로 미뤄지면서 이를 둘러싼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자신과 관련한 그 윤리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담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대통령의 의중인지 뭐 의심하는 분들도 있고 뭐 용산에서의 의지가 있었는지 이런 걸 의심하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께서 지금 당내 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해 움직이셔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 대통령께서 당내 현안에 대해서 과도하게 또 개입을 하시게 되면은 그건 그거대로 아마 또 민주당이라는 쪽에서 공격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이 좀 심한 상황인데요.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이제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간의 어떤 신경전이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와 이번에는 윤핵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간의 또 이런 설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제원 의원이 언론 보도에서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회방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취지로 얘기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까 우리 박상규 의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디코이, 그러니까 미끼라는 뜻이잖아요. 디코이가. 근데 이 디코이는 배현진 최고위원을 지칭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디코이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한다. 배현진 미끼를 내가 뭔가 제대로 이게 논란이 좀 확산이 조금 뭐 이렇게 의도대로 안 되니까 직접 장제원 의원이 쏘기 시작한다. 이제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 간장은 간보는 안철수와 장제원 의원 두 명을 일컫습니다. 우리 최진봉 교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제 뭐 디코이 간장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저것도 참 볼썽사납죠.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발언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언어나 예. 대응 방식은 상당히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아. 자극적이에요. 자극적. 예. 저는 저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정치인이 대표잖아요. 그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신 분이라면 좀 격조 있는 말로 했으면 좋겠어요. 비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본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부분에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인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이 너무 상대방을 격화시키거나 폄훼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요. 그럼 당내에서 이게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한마디를 했을 때 거기서 돌아오는 반응이 감정적으로 이 사람도 감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이 갈등 자체가 감정적 싸움으로 깊어져요. 그럼 원래 본질과 다르게 이제는 감정 싸움으로 가게 되면요. 완전히 이제는 뭐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죠? 막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대응하는 거 뭐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대응의 정도나 방법이 지금의 방식이어서는 안 돼요. 저건 자기를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요. 저런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뭐 본인이 나중에 반응을 했다 하더라도 저런 모습으로 나가는 순간 본인이 갈등을 더 부추기는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부터 언어 사용이나 대응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대표와 장제원 의원 두 사람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윤핵관 논란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두 사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와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날 그거 터진 다음에 예. 첫째로 대표는 옹졸하다 이래요. 저도 모르는 내용을. 그러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아니 그러니까 윤핵관의 실체가 뭐죠? 윤핵관의 실체가 뭐예요? 뭐 익명에 뒤에서 비판한다? 제가 익명에 뒤에서 비판한 적이 없어요. 개선에 없는 사람, 정치 장교도 아니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장채원 의원이 정말 어떤 특수한 정보력이 있어가지고 저도 몰랐던 뭐 이런 거를 무슨 뭐 블랙 요원입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내밀한 정보가 어디 있죠? 제가 대응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대응하면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이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 사이의 갈등이 또다시 확산되는 분위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크게 보자면 결국 당 주도권을 놓고서 이제 싸움을 벌이는 주도권을 놓고 네. 그런 것이고 이제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해서 상당히 대척점이 그동안 대선 지선을 거치면서 이 문제가 꾹꾹 눌러온 거죠. 사실 지난 대선 같은 경우도 얼마나 위태위태한 상황이 많았습니까? 당시에 뭐 몇 번씩이나 가출하고 또 그 윤핵관하고 겨우겨우 봉합해서 이제 대선을 치렀고 예. 또 그 상태에서 이제 지방선거, 지금 뭐 보궐선거 등등을 치렀고 그 내에서 이제 공천 갈등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선거가 이제 앞으로 2년 뒤에 남았으니까 네. 이제 이제 갈등이 뭐 폭발하는 지점인데 저는 참 이 문제가 참 어떻게 해결이 될지 참 암담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제가 해결한 주제는 아니지만 네. 국민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다 봐야 된다는 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그래도 물밑에서 할 이야기, 뭐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좀 가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물밑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모든 이야기가 다 생중계되듯이 방송에 나와서 뭐 이준석 대표 하루에도 몇 개의 방송에 나와서 시시콜콜한 이야기 다 던집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 내부에 있는 상황들을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고위원들한테 물어보면 네. 우리보다 더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니까. 전부 다니까. 전부 다 보여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를 해서 어떤 도움이 될지 제가 볼 때 물론 제 문법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민주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몰락한 그 과정이 뭐 순식간에 돼버린 거잖아요. 네, 네. 국민의힘 저는 뭐 그 길을 안 밟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요 똑같은 일을 벌어집니다. 아하. 왜냐 국민들은요 그래 한번 경제 한번 살려보고 그래도 좀 내로남불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표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 이게 뭐 똑같은 양상으로 더 심한 양상으로 보인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고 보자. 다음에 표로 한번 심판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2년 뒤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 다수 의석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때부터 레임덕입니다. 이제 그걸 좀 생각하면 본인들이 정말 도끼자루 섞는 줄 몰라요. 이런 싸움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도끼자루 다 썼고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네. 그 심각성을 정말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네. 이게 내후년까지 생각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네. 과거 1933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내놨을 때 미국이 1929년에 대공황 이후에 그야말로 경제가 붕괴됐었거든요. 그 경제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이 취임 후 100일간의 그 의욕해찬 그 계획 아닙니까? 테네시 강 유역 개발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이 과거 대공황과 비교했을 때 네.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비슷한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럼 여당이 2년 뒤에 선거가 어떻고 내년에 당권을 누가 잡느냐를 놓고 이런 그 내분 양상이 폭발되는 거를 보면은 국민들의 마음에 이미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맡겼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하는 바가 이런 식의 그 당권 대투음으로 돌아온다? 이거 배가 민심에 의해 뒤집히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다. 지금 100일은커녕 50일도 안 지난 정부 내에서 여당에서 이런 식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크고 지지율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지만은요. 민심은 무서운 겁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누구도 깊이 있는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이렇게 여당 내에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래요. 국민의힘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없습니까? 국민도 없고 힘도 없다. 이것을 조율하고 이 갈등을 조정해야 될 뭔가 큰 힘도 없고 국민의 민심이 지금 이반되고 있는 것을 못 느끼는가. 이런 지적을 좀 아프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국민의힘의 뭐랄까요? 내용이랄까요? 국민의힘 내부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